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신년 인사회를 열고 지난해 선거 승리를 자축하며 내년 총선에서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원도 국회의원 8석 전석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2023년 신년 인사회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도내 곳곳에서 1,000명이 넘는 당원들이 몰려 행사장을 꽉 채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강원도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압승을 거뒀습니다. 대선에서 얻은 표가 54%를 넘었고 도지사와 14곳 시장 군수뿐 아니라 도의원 49명 중 43명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기세를 몰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도 8석을 전부 차지하자고 결의했습니다. 저희가 잃었던 2석, 그것을 저희가 찾아와서 강원도에서 전석의 신화를 다시 한번 이뤄냅시다. 특히 당대표에 출마한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이 내세운 노동과 교육, 연금 개혁을 위해 총선 승리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책무도 우리가 함께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윤석열 대통령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상 첫 강원도 국비 9조 원 시대도 국민의힘과 강원도의 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철구 의원이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아 이끌었고 강원도의 윤핵관 의원들이 뒷받침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전라도와 충청도를 지키고 예산 9조 원을 넘기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죠, 여러분.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맞장구 쳤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다 써주셨고 특히 국회의원님들 공이 정말 컸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당대표 선거전도 앞으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올해 6월 11일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정식 출범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선 8기 원주시는 삼성 반도체 공장 등 기업 유치를 위해 물 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핵심 특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만간 확정 발표될 강원도의 특례에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보도에 윤하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2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아주 간략한 내용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권한의 폭이나 특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올 6월 이전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이 발굴해 제출한 특례를 검토해 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원주시도 10개 특례를 발굴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물 관련 규제 해소입니다. 김진태 도지사와 원광수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서는 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문막, 불온, 지정 등 원주 지역 7개 읍면 지역은 물환경 보전법상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수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한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적용 제외 특례도 중요합니다. 환경부는 광역자치단체마다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반도체 공장 가동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나는 만큼 환경기초시설을 신증설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이 2가지 규제 해소가 반도체 공장 유치, 나아가 지역 발전의 관건으로 보고 반드시 특례에 포함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규제권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입지 여건을 갖춘 그 용지를 지금 찾았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조만간 개정안 초안을 확정해 권역별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협의해 법 개정을 위한 정부 부처 설득에 나섭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삼척고등학교는 도심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 지역 발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이전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민선 8기 삼척시장이 최근 공약 사업으로 학교 이전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전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고등학교 이전은 오랜 기간 지역 내에서 논의되어 온 과제입니다. 시내 한복판에 학교가 있어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이 어렵고 주변 상권 활성화 등에도 제약이 많아 학교 이전이 논의됐습니다. 지난 2010년에도 삼척고 이전이 추진됐는데 이전 대상지에서 동공이 발견되며 안전성과 비용 문제 등으로 2014년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 삼척고 이전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상수 삼척시장이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삼척고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교육감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3고 이전 문제를 함께 하고 돕겠다라는 또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떻든 3고 이전만이 시내 중심지역 활성화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상인과 지역 주민들 역시 삼척고가 이전할 경우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이제 영업하는데 이제 허가 문제들이 상당히 이제 걸림돌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이제 완화되겠죠. 일단 학교가 옮긴다면 저희들은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이죠. 하지만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시설 개선 작업이 이뤄졌고 마땅한 대체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14년 이전 무산 이후 2018년까지 모두 180억 원이 투입돼 학교 시설 증개축 작업이 마무리됐는데 이전할 경우 들어간 예산 모두 매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삼척고를 이전할 대체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아 교육당국과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체 부지가 이란이랑 상황이 나와서 저희랑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란조차도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라서 삼척고가 이전할 경우 삼척시청이 옮겨간다는 계획까지 구상하고 있지만 실제 이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도는 새해 강원도와 시군 보통교부세로 7조 1,22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 2,198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의 19.24% 가운데 97%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행정 수행 경비의 재정 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해 교부합니다. 특히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와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현안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강원도 겨울축제가 정상 개최되자 강원도가 겨울축제장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화천 산천어 축제와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 인제 빙어 축제 등 6개 겨울 축제장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안전관리 계획 적정성 이행 여부와 소방, 가스, 전기 등 시설물 점검을 추진합니다. 특히 얼음 위 축제가 많은 만큼 수용 인원 적정성과 수용 한계 초과 시 인원 통제, 분산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강원도 수험생 1,528명 가운데 74.6%인 7,858명이 2023년 대학 수시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이 중 도내 대학으로 진학한 수험생은 32%로 강원대 춘천 캠퍼스 984명을 포함해 3,366명이 등록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40명, 고려대 55명, 연세대 39명을 포함해 수도권 7개 주요 대학에는 모두 255명이 진학했습니다. 사관학교는 8명이 등록했고 경찰대는 진학자가 없습니다. 2023년 대학 수시 전형에 합격한 수험생 중 6,665명은 4년제 대학, 또 1,193명은 전문대를 선택했습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알펜시아 사전 낙찰 의혹에 대해 재차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최 전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알펜시아가 사실상 낙찰된 것은 온비드를 통해 2021년 6월 21일 오전 11시라며 자신은 당일 오후 4시 KH그룹 회장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을 뿐 낙찰 전에 KH그룹과 모의했다는 의혹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알펜시아를 헐값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회계법인에 의뢰해 평가받은 금액이 5,469억 원이었다며 4번의 유찰로 최종 7,115억 원에 매각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강원도 소재 업체 2곳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두 업체는 조달청이 발주한 춘천시 보건소 X선 촬영 장비 입찰에 참여하기 전 미리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뒤 한 업체가 다른 업체의 제안서를 대리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제안서를 대신 쓴 업체가 높은 점수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를 적발해 낙찰받은 업체는 500만 원, 낙찰을 도운 업체는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강릉사랑 시민연대가 오죽헌 시립박물관 전현직 공무원들의 수의계약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릉사랑 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죽헌 박물관 전현직 관장 등 공무원 4명이 오죽헌과 대관령 박물관 발주 공사를 수의 계약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공사비 일부를 돌려받은 의혹이 있다며 직무유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국고 지원 없이 국민들의 건보료로만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될 위기에 놓이면서 윤석열 정부와 야권 모두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보건의료 노동계는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외면한 사이 건강보험 국고보조제도가 일몰제로 사라지고 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지속적인 국고보조안을 만들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건보공단 노조는 국고보조 없이 현행 보장률을 유지하려면 약 7%인 건보율을 18%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선물의 원산지를 점검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오는 20일까지 설 명절 인기가 많은 건강식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오는 11일까지는 제조 및 가공업체와 온라인 등을 통한 판매사를 점검하고 이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도소매 업체를 방문합니다. 주요 농식품의 원산지 식별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새해부터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86억 원을 포함해 572억 원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은 논과 밭으로 구분한 뒤 면적에 따라 6개 구간을 정해 차등 지원합니다. 논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됩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공공기관에서 기술을 개발했거나 여성, 장애인, 창업 기업에서 생산한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10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를 포함해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대해 교육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판로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곳은 강원 지역 공공기관은 45곳입니다. 2022년 강원도 내 19개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103명이 공무원과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공개한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현황을 보면 삼성전자 1명을 포함해 19명이 대기업에 취직했고 공무원 20명, 은행권 17명, 부사관 32명, 공사와 공단에 15명이 합격했습니다. 강원도의 직업계 고등학교는 모두 32곳이고 2,259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이가 백신 접종 효과 분석 결과 기존 백신에 비해 중증화 예방 효과가 평균 76.6%, 사망 예방 효과는 80.5%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12세 이상 시민 중에서 1차,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누구나 접종할 수 있고 당일 접종은 물론 위탁 의료기관 64곳에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새해 첫 공공일자리 참여자 99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공공일자리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희망 일자리 참여자는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지역 공동체 근로시간은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25시간 이내입니다. 임금은 시급 9,620원과 간식비 5,000원에 주유수당과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참여 신청서는 오는 10일까지 춘천시청 1층 민원실에서 접수합니다. 삼척시의 겨울철 전지훈련을 위해 77개 팀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축구와 야구, 육상과 카누 등 6개 종목 77개 팀 737명의 선수들이 찾아 겨울철 전지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동계 축구 스토브리그가 열려 전국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 24개 팀 1,000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속초시 카드형 지역화폐인 소초사랑카드가 정식 발행됐습니다. 연간 100억 원 규모로 발행되는 속초사랑카드는 월 30만 원, 설 추석 명절에는 40만 원 한도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고 10% 할인이 적용되며 이병선 시장이 1호로 발급을 받아 중앙시장에서 먹거리를 구매했습니다. 카드 발급 및 충전은 지역 상품권 앱에서 신청하거나 지역 은행에 방문하면 되고 속초 지역 음식점, 주유소, 판매점 등 1,2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철원군이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펼쳐 2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원군은 지난해 3월 제40회 회장기 전국 레슬링 대회를 시작으로 모두 23개 체육대회를 유치해 77일 동안 2만 682명의 선수단과 가족 등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